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네요. 떡국들 많이 드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안하게 지내시는 경자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 연휴 시간에 여러분 쉬고 계실 텐데 문제의 인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근데 저는요, 임종석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요, 성질부터 나더라고요. 아니, 지가 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예? 임종석이가 뭐냐고요. 그러고 대통령 비서실장 되고 임종석이가 뭐 제대로 어디 회사를 한번 댕겨봤어? 제대로 뭐 돈을 한번 벌어봤어요? 예? 뭔 평화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뭔 텔레비 갑자기 참 무슨 진짜로 우리 국민을 갖다가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예? 지금 뭐 장난치고 있어요? 예? 임종석이 뭐 전라도 어디다 내보내면 무조건 당선되고 뭐 종로 어디 구로 여기다 내보내면 무조건 당선됩니까? 우리 국민을 진짜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 지금 우리 최근 현대 정치사회 정당사에서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놈이 무책임하게 정계 은퇴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2달 만에 슬그머니 다시 복귀하려고 이렇게 오는 이런 허무맹랑한 짓이 꼭 하는 짓을 보면은 다시 은근히 다시 해보려고 하는 임종석이 놈이나 임종석이 다시 끌어들여갖고 어떻게 선거 한번 호남 선거 다시 해가지고 해보려고 예? 하는 그 민주당이나 난 똑같아. 진짜 우리 국민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겁니까? 임종석이를 다시 내보내려고 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임종석이는 호남의 이미지도 있고 호남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북한도 있어. 림종석이에요. 림종석.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국정 운영이 호남에 몰빵하고 북한 바라보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호남에 몰빵하고 북한 바라봐가지고 이번 총선도 지금 이게 내보려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임종석이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 당초부터 종로에 정세균 의원을 갖다가 빼내고 임종석이를 갖다 해주든지 임종석이 이놈도 보니까는 아니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초장에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이미지 작업으로 아니 종로 안 해주고 정세균 부대가 정리도 못 해주고 하니까는 그냥 힘없이 그냥 정계 은퇴한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든지 이제 와서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좀 화나서 두서없이 임종석이 이게 다시 나타난 것부터 지금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왜 돌아왔을까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시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아니 임종석이가 그만둔다고 한 것이 2달 전 아닙니까? 2달 전에 저는 임종석이가 지금 딸이 그 뭐 시카고인가 어디서 초호화 뭐 유학 그 생활한다는 구설이 좀 돌았어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게 좀 부담이 되나? 조국 딸 또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외고 이런 뭐 자사고 이런 거 특목고 이런 거 없애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지금 자녀는 뭐 초호화 유학하면은 좀 맞지도 않고 또 구설에 오를까 싶어서 그런 것에 중간에 그냥 또 이렇게 칼 맞아서 중간에 낙마해 버릴까 느니 차라리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정세균 의원도 안 비켜주고 그래서 그런 저참저참해서 그만둔데 그 뒀나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워낙 조국이를 비롯한 이호철 그쪽으로는 친문 부산파들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통이 임종석이는 정통 친문 부산파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한명숙 사람입니다. 한명숙 총리 사람이에요. 근데 한명숙 총리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의견을 많이 듣는 그 어느 그 유튜버는 그렇게 어둠의 원탁 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언로 회의, 그 좌파 제야 언로들 그 언로들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뭐 이제 한한상 전 교수라든지 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한명숙 총리 남편이 있어요. 그 교수 하셨던. 그래서 이 어둠의 원탁에 제야 그 원탁에 언로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듣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명숙 총리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애정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한명숙 총리가 이렇게 해서 좀 비서실장까지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권력 이 정부에서는 문재인의 친문 부산파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임종석이는 비서실장 가오마담으로 갔지. 이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 호남 인맥 때문에 호남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가오마담 형식으로 해서 호남 인사폭탄으로 호남 민심을 잡고 국정을 끌고 가기 위해서 임종석이를 쓴 측면이 많아요. 근데 임종석이가 이제 그 용도가 다 되고 하니까 비서실장 그만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 부산파 핵심인 조국이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장관까지 시키고 대권 후보까지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권력 투쟁에 상당히 밀린 측면도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나왔더니 종로 선거도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는 이참저참 해서 그만두자 하고 그만둬버린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2달 만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난맥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임종석이를 갖다 정세균을 정리를 못 해준 게 그때 정세균을 차라리 국무총리를 시켰으면 임종석이가 사실은 안착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낙연은 뭐 비례대표로 가든지 호남으로 뭐 수도권 어디로 박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을 텐데 정리를 못하고 왜냐면 그때는 저기 수원의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국무총리로 시켰다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세상에 민주노총이 반대한다고 국무총리를 갖다가 바꿔버려요? 완전히 내정해가지고 본인한테 다 이 통보까지 해가지고 국무총리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성함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김진태 아니고 그 누구죠? 수원의 그 경제부총리 하시고 경리부총리하고 했던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때 차라리 정리했으면 되는데 민노총 때문에 국무총리도 임명을 못하고 국무총리를 정세균 총리로 바꿨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국정 난맥상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임종석이도 그때 당시 이제 밀리고 피해까지 돼서 임종석이 그만뒀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왜 나왔어? 진짜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염치 뭐 이런 걸 떠나서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 그렇다 치고요. 근데 임종석이 그러면 왜 나왔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진중권 교수라든지 많은 분들은 임종석이가 그만둘 시점에 이제 보니까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임종석이가 주도적으로 개입돼서 수사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이런 촉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진중권 교수의 그 분석입니다. 이거 이제 몇몇 신문 사설에 나왔는데, 그래서 갑자기 부랴부랴 그만둬버렸다. 어? 그랬는데 이제는 검찰이 장악돼가지고 울산 선거가 이제 선거 수사가 유야무야 되고 검찰이 다 이제 문재인 패가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슬그머니 임종석이가 등장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그런 분석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은, 그러려면은 임종석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강해야 되는데,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몰라도 자꾸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긴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임종석이가 그때 이제 검찰 수사가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정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그러면 좀 그것도 껄쩍지근한 게, 지가 오히려 어떻게든 배지를 달고, 그때 지가 그러면 그랬죠. 내가 그러면은 호남으로 내가 보내주라고, 어떻게든 내가 배지를 달겠다. 그러면 배지를 달겠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에 갖다가 지가 대응할 힘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 정권이고, 지가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했던 정권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무서워서 핵 도망갔다가 검찰이 이제 문재인 장악을 하니까 돌아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럴 요인이, 추가 요인은 되지만은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임종석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그 시점이 울산 선거 공작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그때 그 소환 통보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환 통보 시기는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달 전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한 2, 3주 전에 임종석이한테 소환 좀 오라고 검찰이 좀 소환을 갖다가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임종석이 지금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정말 이 청와대나 이 검찰 이렇게 지금 하는 거 보면은요, 이 중앙지검장의 이성윤 검사는 최강욱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 기소 막으려고 얼마나 뭉개고 개겠습니까? 동부지검장, 새로 부임한 동부지검장은, 문펜 동부지검장은 백원우 기소를 지금 갖다가 깔아뭉개고 있고, 청와대는 뭐 했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응하지 않고 그거 뭉개버렸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뭉개버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자는 1시간 동안 나와가지고 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변명이나 해주고, 무슨 변호인처럼 이렇게 하고, 임종석이는 비서실장까지 짓는 지구 정부의 검찰인데도 소환에 불응하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자로서의 그 태도입니까? 예? 그러면은 지그가 장악 못한 검찰이니까 불응 안 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이제 지그가 장악했으니까 그럼 빨리 가서 소환 조사나 받으라. 임종석 빨리 소환 조사나 받으라고. 참내 어이가 없어요. 그럼 소환 조사를 받더라도 최소한 정계 은퇴 했으면 정계 은퇴 번복할 만한 어떤 큰 명분이라도 네가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명분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 되냐고. 정말 이런 거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정말 엉망진창,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판국에 무슨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계획안을 갖다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지를 않나. 나 진짜로 황당해. 그런 시간 있으면 차라리, 예? 임종석이 빨리 검찰에 소환 응하라고 하고 빨리 세탁시켜줘가지고 무혐의로 세탁시켜줘서 출마시키지 그래요. 예? 국무총리를 갖다, 김진표, 내 이름 생각났어.
김진표 의원을 갖다가 그 국무총리로 내정해가지고 본인한테 다 통보까지 해놓고 민주노총에서 막 반대하니까는 세상에 대통령이 물러나버리고 정세균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것도 국회의장 지낸 사람.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민을 졸로 보고 이게 무슨 국회의원 뭐 이런 선거를 갖다 장난치듯이 애들 장난치듯이 이렇게 2달 만에 정계 은퇴 선언했다가 갑자기 슬그머니 어떻게 정계 복귀해 보려고 그래갖고 임종석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이제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딱 장악했으니까 이제 그거 문제 없으니까 다시 정치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고 슬그머니.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이유 다 플러스 검찰 장악 이유 플러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조국이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조국이가 무너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하고 권력에 국정 운영에 권력 운영에 있어서 핵심 축으로 활용했던 부산 친문 세력에 그리고 막강 파워를 자랑했던 이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막강 파워를 자랑했던 조국을 중심으로 한 이 부산 친문 세력에 이게 임종석이가 사실은 밀려서 물러나서 비서실장도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래서 공천 안 주니까 에라 모르겠다 정계 은퇴까지 그렇게 한 놈 아닙니까 사실은. 이 강고하고 권력의 핵심 축이었던 문재인의 정말 버팀축이었던 조국을 중심으로 한 친문 부산파가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이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서 할 수 없이 다른 한쪽인 비문이지만은 호남 세력을 갖다가 중심으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낙연 총리 다시 당으로 보내서 총선판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딱 못 박아놓고 그리고 호남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 닿다 하면서 임종석이한테도 너도 다시 와라. 와서 호남 인생을 맡거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권력투쟁에서 밀려났던 임종석이가 비서실장 물러나고 정계 은퇴까지 그만뒀던 임종석이가 이제 친문 부산파가 쫙 밀려나고 호남파가 딱 득세를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임종석이가 싹 정계를 다시 복귀하려고 이런 꼼수도 아니고 이런 망신살 사는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권력이라는 게 무섭고 무상한 겁니다. 그 서슬퍼렸던 조국이 민정수석하고 특히 조국이가 2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을 하면서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습니까? 우리가 유재수의 감찰 문방 의혹 이 내막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친문 조국을 비롯한 저 친문 부산파 저 놈들이 이 대한민국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얼마나 권력을 농단했는가, 국정을 농단했는가. 그 비리 덩어리 이 유재수를 갖다가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표 쓰니까 그만하게 해라. 이 유재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정권 초창기에 타격을 받는다. 유재수는 우리 사람이니까 봐주라. 그 조국이가 감찰을 중단하라고. 그리고 감찰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하라고. 박영철 비서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표 낸다고 하니까 감찰 아예 없었던 걸로. 그렇게 하고 사표로 처리해갖고 명예퇴직금까지 받아가지고 수석 전문의로 영전하고 경제부시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임종석이가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친문 부산파가 이제 무너지니까 호남파의 중심축의 하나인 임종석이도 이제 살 길이 나온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검찰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윤석열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이 검찰 대학살과 맞물려서 친문 부산파가 물러나고 호남파가 득세를 함으로써 임종석이가 다시 정계 복귀를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석해 봅니다. 설 연휴 쉬고 계시는데 그냥 안주감으로 여러분들 임종석 얘기
한번 나누시라고 제가 이렇게 콩콩 분석한 거 여러분께 한번 간단히 브리핑해 봤습니다. 예,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정말 경자년 새해에 우리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 모으고 가정에도 큰 복이 내리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